이에 대한 수사는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미르재단 설립 관련 기사들을 수집하는 한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미르재단에 대한 국세청 공시 자료를 조사했다. 사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처음부터 청와대였다. 그래서 검찰은 10월 29일 법원 영장을 근거로 안종범과 정호성의 청와대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동시에 그들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우선은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헌법 84조에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외환 외에는 형사소추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금지된다는 것은 강제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정호성 씨 경우에는 태블릿을 가지고 정호성 씨를 압박해서 추가 증거가 정호성을 통해서 확보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0월 20일부터였다. 최초 폭로자 고영태는 10월 27일 자진 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나왔고 K스포츠재단 사업부장 노승일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소원의 변호인단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고영태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입수해보니 고영태가 최소원과 결별한 후 상당히 많은 수의 기자들, 정치권 사람들과 통화를 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통화한 기자가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이었다. 또 고영태가 4박 5일 동안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30회 전화를 걸었고 50일의 전화를 받았다. 검찰 진술조서에 기록된 조사 시간, 즉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영태는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았다. 이처럼 검찰의 고영태에 대한 황제 수사는 그의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고원기획대표 김수현이 2014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녹음한 김수현 녹음 파일이 검찰의 수사 과정 중에 발견됐다. 내가 저기 제대로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김수현 녹취 속에는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겠다는 고영태의 충격적인 야심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다. 고영태 이 사람들은 당시 서울지검의 준수사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술하고 협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은 거기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고영태는 허위 진술이 너무 많다. 그리고 고영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질 사람이 있으니까 고영태의 비리도 형평에 따라서 같이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마지 못해가지고 고영태를 조사에 구속했어요. 당시 모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던 사람은 바로 독일에 있었던 최소원이다. 이때 최소원의 변호인들과 박 대통령은 최소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최소원은 해외 체류를 포기하고 국내로 자진 귀국하기로 결심한다.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그 대신에 두 가지 당시에 내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는 태블릿 PC가 당신 거냐 아니냐. 당신 이걸 썼나 안 썼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다음 두 번째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서 당신 돈 빼낸 게 있나.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드는 게 최성원이가 전부 계획을 짜가지고 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나 합시다 해서 돈 했으면 거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빼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이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당신 말을 믿고 나도 한번
벌써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믿고 귀국해라. 독일에 있던 최서원이 2016년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날 밤 11시 37분 최서원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의 이영렬 검사장이 현직 대통령을 최서원과 안종범의 공범이라고 발표한 날은 2016년 11월 20일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어서 대통령은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못 박았지만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이 공범이라는 표현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그때 당시에 최순실에 대한 형사조사 관계만 이루어졌던 상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 정도의 상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다는 것은 기소 단계에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뭐 돈 받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순실이가 받은 거는 박근혜가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범으로 묶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들이 받은 거는 아버지가 경제 공동체로서 같이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 보고 뇌물 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보고 뇌물을 준 거지 어떻게 김현철이 보고 뇌물을 줬어요? 그런 논리라면은 똑같은 논리를 전개해야 돼요. 그러면 김영삼 씨도 뇌물죄 공범입니다. 김대중 씨도 아들 3명이 뇌물죄로 걸렸으면 아버지가 공범이죠. 검찰이 대통령에게 핵심 증거라며 제시한 청와대 문건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방기선 작성의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사본이다. 방기선의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건을 보면 청와대 로고나 작성 부서, 결제 라인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청와대 내부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방기선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방기선이 작성한 개인 서류를 대통령에게 보고된 말씀 자료로 보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액수가 서류에 기재된 설립 방안과 비슷한 데다 문서 작성일이 2015년 7월 24일 즉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7명을 단독 면담하기 전이어서 이것을 근거로 대통령이 대기업 면담 자리에서 문화와 체육재단 설립을 이야기하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게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방기선이 설립방안 최종안을 작성해 자기 컴퓨터에 저장한 시각이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27분 22초 이미 확인되었다. 그 시간은 대통령이 이미 대기업 회장 3명을 단독 면담한 후다. 따라서 방기선 작성 서류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말씀 자료가 아닐 뿐더러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검찰은 방기선 진술조서에 이걸 못 붙이고 최상목 비서관 진술조서에 방기선 컴퓨터를 탁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비서관은 난 모른다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최상목 비서관한테 이 방기선의 컴퓨터 문서 정보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손찬호 검사입니다. 손찬호 검사가 이걸 다 확인한 시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석 달 전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걸 근거로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죠. 이제 대통령 신문조서를 제일 앞에 탁 갖다 붙입니다. 이걸 딱 거론해요. 방기선이 만든
그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한테 제시했다. 대통령 이거 처음 보는 문건이다.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검찰은 대통령 거짓말한다. 이거는 바로 증거인멸이고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대통령 사건이란 거는 이 기록 속에 30만 페이지의 기록 속 곳곳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이 진실들을 검찰이 그냥 곳곳에 감춰버린 거예요. 판사들이 찾아내야죠. 판사들이 그걸 못 찾아낸 겁니다.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날짜 확인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안종범의 주장과 김건훈 보좌관이 정리했다는 서류들을 중심으로 진술을 짜맞추어 나갔다. 검찰은 개인 서류를 청와대 문건으로 조작하고 작성된 날짜를 사실상 은폐했다. 검찰과 특검이 입수한 안종범의 업무 수첩은 총 63권인데 법원은 57건만 증거로 인정했다. 57건 중 검찰이 압수한 16건은 안종범이 새롭게 쓴 것으로 최소원 사건이 터진 후에 안종범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그에 반해 김건훈 보좌관이 특검에 제출한 39건은 안종범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부임한 2014년부터 사용했던 원래의 수첩이다. 한국일보 취재팀이 입수한 김건훈의 39건 사본에는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7명과 단독 면담한 날의 기록이 없다. 2015년 7월 7일부터 19일 사이에는 매일매일 기록이 적혀 있는데 20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28일부터 다시 기록이 시작됐다. 결국 안종범 업무수첩은 안종범 개인의 관심사와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을 기록한 수첩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57건 분량의 업무수첩 전체를 한 번도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 수사가 진실을 규명한 게 아니라 과거를 짜집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안종범 수첩 경우에 저는 직접 한번 눈으로 본 게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자기들이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변호인으로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 안종범 수첩으로 알려진 것이 당시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과정과 이후 형사재판의 초기 과정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압박하고 조사하는 그 도구로서 무소불위의 하여튼 그 위력을 가졌던 것이 안종범 수첩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취조할 때 안종범 수첩을 가지고 압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압박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한다고 할까요? 구도대로 이게 나온 다음에는 안종범 수첩은 이제 필요 없어진 용도 폐기된 거죠. 차은택은 문화융성이라는 4대 국정 기조를 이용해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최소원의 허락을 받은 후 미르재단 이사진을 임명했다고 했으나 최소원은 누구를 미르재단 이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차은택에게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최소원의 이러한 발언의 근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소원의 출입국 기록이다. 미르재단이 설립되던 2015년 10월 27일 당시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최소원이 10월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독일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과연 500억 규모의 재단 설립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재단 설립 이틀 전에 독일에 출국할 수 있을까? 최소원이 독일에서 입국한 날짜는 2015년 11월 22일이다. 최소원은 미르재단 현판식이 있기 전에 한국을 떠났고 미르재단이 설립되고 한 달이 지나서 귀국했다. 이것이 최소원의 알리바이인데 검찰과 법원은 이 같은 알리바이를 외면하고 무시했다. 안종범과 차은택은 미르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최소원과 대통령에게 떠넘겼고 법정에서는 미르재단 이사진 인선은
최서원과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대통령 이름을 팔고 다닌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차은택이라는 사실은 미르재단 이사장 김영수의 검찰 진술조서에 기록돼 있다. 김영수는 재단 설립 당시 차은택을 교수와 학생 신분으로 알게 되었지만 1차 검찰 조사에서 그 사실을 숨겼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진술을 부인하며 사실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번복한 진술을 믿지 않았고 3차 조사까지 이뤄지게 됐다. 김영수는 미르재단 이사진은 모두 차은택에 의해 인선되었고 최서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차은택의 행동 반경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차은택의 회사인 아프리카 픽처스를 거쳐 차은택이 주로 만남을 가졌던 테스타로사 카페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가보았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5년 전에 그 테스타로사랑 하는 카페였다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운영했다고 소리만 들었어요. 예, 바로 저기가 이제 아프리카 픽처스가 있을 거예요. 저기가 지금 K스포츠재단, 저기가 미르재단. 요 주변에서 전부 다 그 차은택 씨나 그 관계인들이 주변이 요 일대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모두 차은택의 회사인 아프리카 픽처스를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있었다. 이러한 지형적인 위치를 감안한다면 모든 것이 차은택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이 발족하고 석 달 후인 2016년 1월 13일에 출범했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안종범은 2015년 12월 20일 대통령으로부터 정동구 이사장, 정현식 사무총장, 이철용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을 서울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는 법정 증언에서 안종범이 만나자고 전화한 날은 2015년 12월 19일이며 바로 그날 안종범으로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안종범은 대통령 지시가 있기도 전에 정동구를 만나 이사장을 제안한 셈이다. 법정에서 검찰은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으나 정동구 이사장은 안종범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안종범 수석이 연락이 와서 만나서 K스포츠재단 설립 취지를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문화체육 스포츠를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후진국에 국위 선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은 거죠. 가보니까 뭐 사실과 너무 달라서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 차에 안종범이 만나자 그래서 직접 거시기는 좀 힘드니까 고문으로 뒷선으로 물러나라고. 저는 알았다고. 고문이고 뭐고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관계를 끌었는데